안녕하세요. 6월 교정영어 스텔라입니다. 오늘은요, 미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귀국길에 미국 공항 면세점에서 제품을 하나 삽니다. 이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고 보니 하자가 있는 거. 이거 우리 환불 가능? 불가능? 완전 가능이죠. 오늘은요, 스텔라가 미국 면세점에서 샀던 제품을 한국에 도착해서 환불했던 썰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하자가 있었길래 환불이 가능했는지 먼저 제품 상태 한번 보세요. 완전히 아작이 나버렸네요. 근데 이게 파데인지 미숫가루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뭉개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겪으실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환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사실 이 제품은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니었고요. 저희 UR라운지 팀장님께서 지난 7월에 미국 여행을 다녀오시는 길에 이제 오랜만에 미국에 갔다 오는 거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7월에 저희 팀장님이 생일이기도 해서 뭐 필요한 걸 좀 사라고 이렇게 좀 용돈을 찔러드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이 나서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구매를 하신 거예요. 구매하고 와서 봤더니 저렇게 된 거야. 맴짓이죠, 맴짓. 또 저도 선물을 한 거다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 현지에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 통해서 선물을 받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그 듀티 프리 샵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뭐 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이 파데가 완전히 지금 깨져 있는 상태다. 이거 아무래도 너희가 포장을 좀 꼼꼼하게 못 해준 것 같다. 그래서 환불을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오케이. 너가 제품 갖고 오면 환불해 줄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뭐 착불로 보내주면 네가 배송료 부담해서 나한테 보내주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어쩔 수 없어. 안 바꿔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제품을 3개를 사왔는데 유독 이 녀석만 깨져 있는 거예요. 다른 바틀은 멀쩡히 도착을 했는데 왜 이 녀석만 깨져 있었느냐? 같은 가방에 같은 바틀을 가지고 듀티 프리 샵에서 왔는데 하나가 깨져 있다는 건 분명히 판매자 측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꼼꼼하게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사진 보이시죠? 예. 지금 딱 봐도 안 뜯었어요. 제품을 뜯지도 않았는데 이미 뭔가 이렇게 질척하게 미숫가루 같은 것들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언박싱을 사진과 함께 꼼꼼하게 해봐라 그랬더니 완전히 수술을 집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박싱을 하고 계시죠? 정말 이 언박싱을 하는 순간 완전히 물 질질 새고 정말 마시고 싶을 정도로 미숫가루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보관을 해서 왔느냐? 어떻게 보관해서 와요? 지금 보이는 가방에 오버헤드 빈에 잘 넣어놨고 우리 여자들 얼마나 화장품 애지중지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소중한 물건이 담겨있는 가방이었을 테니 애지중지 들고 왔을 거라는 거죠. 집에 와서 펼쳐보니 아까 같은 요따구의 상태가 됐다는 거죠. 다른 바틀의 제품도 깨져 있었다면 이건 저희 팀장님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바틀 상태의 제품이 하나는 깨져 있고 하나는 깨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떤 상황이었느냐 라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다른 브랜드에서 제품을 샀는데 하나는 구매 후에 바로 자기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옷 사이에 넣어서 안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저 파운데이션이었어요. 파운데이션의 경우에는요. 그 직원이 그랬대요. 우리 픽업 서비스가 바뀌어서 너 게이트에서 이거 받아야 돼 라고 해서 다른 제품은 나 그냥 바로 주던데 라고 했더니 직원이 아니야 그거 원래 게이트에서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게이트에서 바로 이 물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옷들 사이에까지 넣지 못했을 거고 아마 위에 예쁘게 보관을 했겠죠. 그리고 도착했더니 저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환불을 받아야 될 것이냐? 제일 먼저는 컨택 포인트를 좀 찾으셔야 돼요. 그 해당 듀티 프리 샵의 웹사이트로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 보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이 운영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커스터머 컨택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 상으로 일단 메일을 보내놨고요. 아무래도 메일은 답변이 좀 늦을 것 같아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DM으로 역시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가장 빠르게 연락이 왔냐면요. 인스타 DM에서 가장 빠르게 답변이 왔어요. 거기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듀티 프리 샵 사이트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 라이브 챗을 운영하는 하와이 센터가 있으니까 하와이 센터가 오픈되어 있는 시간에 라이브 챗으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신고를 해라.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길래 이 사이트에 지금 하와이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하와이 센터로 들어가서 라이브 챗을 켰더니 역시 시차 때문인지 이게 클로징 되어 있어서 이곳에 메일을 보내놓았죠. 다행히 그곳에서 메일을 확인했고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깔끔하게 환불 현대카드 해외 듀티 프리 샵에서 사용한 44불이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이 컨택 포인트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메일을 쓰면 되는구나 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실 거예요. 이 메일을 뭐라고 써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가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탔는데 굉장히 소중히 들고 왔는데 내가 집에 도착할 때 깨져 있어. 뭐가 내가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써야 될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서양권 사람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명료하고 make sense 하다면 대부분은 acceptable 하다라는 경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구구절절이 내가라는 거 말고 육하 원칙의 디테일에 의거해서 메일을 깔끔했었죠. 특히나 지금 이 환불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메일을 보냈더니 정말 군소리 1도 없이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환불해 줄게 라는 신속하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자, 교정영어 스킬 한번 적용해 보실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메일을 어떻게 써야 할 것 같은지. 기본적으로 교정영어는요, 육하 원칙에 대해서 풀어내지만 그 육하 원칙의 공식을 어떻게 쓴다? 명사를 중심으로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 형명전이라는 공식을 쓰게 되죠.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필요한 명사가 뭐냐? foundation이겠어요. A bottle of foundation인데, 자,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요, without anti-fragile wrapping service. 지금 일반적으로 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뽁뽁이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깨지지 말라고 이런 뽁뽁이 서비스를 하는데 뽁뽁이 서비스가 없었던 바틀이었다는 것을 제가 언급을 하죠. A bottle of foundation without anti-fragile wrapping service.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요, 픽업도 문제였어요. 거기서 구매한 그 시점에서 나한테 줬더라면 내가 충분히 내 옷까지 사이에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아까 얘가 픽업을 어디서 하라고 그랬죠? 게이트 앞에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ick up service at the gate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problematic한 거예요. 왜요? With no time, 시간을 주어지지 않은 거죠. For self-wrapping,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wrapping 할 수 있는 시간. With my clothes.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좀 충분하게 여유만 줬더라도 내가 옷 사이에 넣어서 다른 바틀처럼 깨지지 않게 들고 올 수 있었어 라고 저는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 아이템이 어떻게 된 거예요? Broken item이라고 하죠. The broken item인데 upon arrival, 도착하고 보니 broken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확히 언급한 게 뭐냐면요, unlike, 다른 것들과 다르게, unlike other fragile products. 근데 얘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제가 wrapped inside my clothes, 내 옷가지 사이에 내가 셀프로 랩핑을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언급을 해줬고요. 놓치지 않고 얘기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제가 뭐 그걸 비행기에서 타고 오는 동안 던졌겠어요? 버스나 서브웨이를 타고 오는 동안 제가 그걸 던졌겠어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뭘 썼냐? Very usual flight and shipping process였다는 거죠. Flight은 어땠냐? 굉장히 ordinary라는 거죠. The ordinary flight, no external shock. 외부 충격 없었음, on my back. 그 다음에 general shipping, shipping도 역시 굉장히 제너럴했다는 거죠. With a lot of care, 나름 굉장히 carefully 들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but with a lot of care, 근데 뭘 타고 왔어요? Via subway and bus. 근데 서브웨이랑 버스가 어디 나오냐? On my way back home. 집에 오는 길에 버스랑 서브웨이를 탔을 때 내가 충분히 케어를 줬다 이거죠. 지금 이 명사를 중심으로 하는 형명전의 명사 구만으로도 어떤 상황인지 이미 파악은 되어 있고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냈죠. 딱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대상과 상황들을 명사구 안에 그리고 육하 원칙으로 정리를 했고요. 영어식 접근을 해놓은 명사구이기 때문에 이 명사를 그대로 챗 GPT에 집어넣으면 메일을 써주게 된다는 거죠. 이런 컨텐츠와 함께 제가 디렉션을 줍니다. I have to write a refund email 써야 된다. 어디로? To a duty-free shop of ST사 in California Airport. 그 다음에 contents are following. 내용들은 지금 아래와 같아 라고 얘기했고요. Please write the email within the length of 500 word. 500자 안으로 최대한 이 내용을 담아서 메일을 좀 써줄래? 라고 하면 이야기가 어떻게 하냐면요. 환불을 요청하는 메일의 타이틀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메일의 기본 골격들을 굉장히 예쁘게 잘 써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면서 내가 조심했는데 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메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메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결국 우리가 받은 메일의 전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나오네요. Sorry 하다고 하죠? Happened during the trip 동안에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We may need to add additional wrapping with that product. 앞으로는 그런 제품에 있어서 additional wrapping을 해야 된다는 거를 그 팀에게 전달을 해줄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까지 해주고요. anti-fragile process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뭐라고 했죠? 처음에는 그 제품 갖고 와. 그럼 제품을 받고 교환해 줄게라고 했는데 어때요? 다 필요 없습니다.
네가 결제했던 그 카드 내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캔슬해서 환불 처리해 줄게 라고 얘기하네요. 너무 정말 사이다 같은 메일이 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현지 공항 면세점에서 샀던 제품을 환불했던 썰을 이제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는데요. 우리가 특히 원어민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특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의 접근 방식인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대상 한 점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영어식 접근이라면 그들이 굉장히 납득할 만한 메시지를 우리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팁이요, 여러분이 추후에 비슷한 일을 겪으셨을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영어식 문장 만들기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